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운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발빠른 큰손들이 IT주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테마주보다는 실적 전망이 가장 나은 IT에 의지하는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결국 믿을 건 IT라는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전체보다는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종목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인 와중에 SK하이닉스는 5.6%, 그리고 삼성 SDI가 7.6%, LG이노텍이 9%의 상승률을 올리면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업종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공통점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1.98%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집중된 시장에서도 IT의 주도주 복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IT주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실적인데요. 올해도 증시 전반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 가져봐도 좋을 만한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IT 업종의 확고한 이익 창출 능력은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형 IT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2분기에도 이익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49조 6,27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3%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9.46% 성장한 14조 8,410억 원이 예상되고요. 코스피 상장자 전체의 순이익 증가율을 넘어서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삼성전기와 삼성 SDS 등도 큰 폭의 순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과 실적 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감안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의 부진을 감안해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변화, 전장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투자 대상을 압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을 꼽았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마감 시장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운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정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장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정거래일보다 3.42포인트 오른 2464.07에 출발한 지수는 오전 한때 2460선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으나 이내 반등하면서 장중 2470선을 터치하기도 하며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말 새 2라운드 무역 협상에 타결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 17일에서 18일 이틀간 집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무역 갈등 완화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대중 제재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KB증권연구원은 증시를 누르고 있는 두 가지 압력인 금리 상승과 무역 전쟁 중 한 가지가 완화되는 긍정적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잔존하고 있는 금리 상승 압력 역시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에 큰 우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 중소형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기술주 등 성장주 경고, 달러 강세 속 유로화, 엔화의 약세로 유럽, 일본 증시 등 상승, VIX 지수 등 금융시장 변동성 지표 낮은 수준 유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332억 원, 개인은 69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6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20% 상승하면서 2465.57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지만 개인과 기관의 사자 기조에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띄었습니다. 이날 개인은 364억 원, 기관은 127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499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0% 상승하면서 872.96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섬유의복, 종이목재, 전기전자, 의료정밀, 은행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제조업, 의약품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 기계, 전기가스업 등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외에도 증권, 건설업, 철강금속 등이 내렸습니다. 전 거래일까지 나흘 연속 4만 원대에 마감했던 삼성전자가 이날 500원 올라 종가 기준 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가 1% 넘는 강세를 보였으며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신한지주 등도 상승장에 종료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차, LG화학, KB금융, 한국전력, 네이버, 삼성생명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인터넷이 크게 올랐으며 IT 하드웨어, 종이목재, 출판 매체 복제, IT 부품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통신 서비스, 건설, 유통, 운송, 통신 방송 서비스, 금속 등이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 CJ E&M, 펄어비스, 카카오엠 등이 하락 마감했지만 신라젠, HLB,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컴투스 등 대부분 종목이 오름세로 종료했습니다. 특히 시총 3위인 나노스는 이날 10.47% 뛰며 사흘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현대차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현대건설, LG전자, 현대로템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카페24, 셀트리온 제약, 메디톡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제약, 아모텍, 제넥신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테스, 펄어비스, HLB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익 IPS, 테라제니텍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일 국제 유가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산 유가는 하락했고 북해산 유가는 올랐습니다. 미국산 유가는 그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에 떨어졌고 북해산 유가는 베네수엘라 불안의 장중 한때 배럴당 80달러를 상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2.13달러로 0.15% 하락했습니다. 그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것이 WTI 하락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중국 간 무역 협상 타결로 중국이 미국의 원유 수입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미중 간 관계가 다소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유가가 하락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15% 하락한 72.13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불확실성 및 중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정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주 강세 및 무역 갈등 완화 기대로 인해 증시는 강보합 출발하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전해진 이유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난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자동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관세 인하 소식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각각 0.1, 0.5%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72% 하락하면서 24,834.41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21% 내린 7,378.46에, 마지막으로는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31% 하락하면서 2,724.44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22일 유럽 주요국 증시가 전날에 이어 또 올렸습니다. 영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그간 연일 급락했던 이탈리아 증시마저 반등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 낮추기로 한 것이 자동차 수출이 많은 유럽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23% 상승했습니다. 7,877.45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0.05% 상승한 5,640.10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71% 상승하면서 13,169.92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3% 하락한 2,462.43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67% 상승한 874.63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60% 상승한 58,0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0.67% 하락한 148,0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66% 하락한 355,0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3.52% 상승한 250,0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주도는 현재 0.33% 하락한 59,60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현재 1.26% 하락한 573,000원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1.37% 하락한 325,0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CJ 옷쇼핑에서 0.09% 상승한 222,2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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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21일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한때 2,450선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다음 날인 석가탄신일 휴장을 맞아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92포인트 오른 2,465.5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5조 9,708억 원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뚜렷했습니다. 섬유의복과 종이목재가 각각 2.41% 그리고 2.89% 상승했으며 전기전자, 의료정밀 그리고 은행 등이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기계, 철강금속, 운송장비, 유통업, 전기가스업 그리고 건설업 등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1.01% 올라 5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 14일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1.37% 상승해 89,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현대차가 내린 가운데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신한지주 등이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05% 올라 4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과 아웃링크 도입 우려로 네이버가 0.87%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장중 67만 6천 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설립 소식에 3.62% 올랐습니다. 지주사 전환으로 증권사 M&A 등이 기대되는 우리종금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KB금융,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이 하락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로 구광무 LG전자 상무의 4세 경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LG화학과 LG 등이 내린 반면 LG전자는 0.71% 상승했습니다. 구상무 관련주인 깨끗한 나라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보락은 14.69% 급등해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성신양회, 신풍제약, 동양, 태양금속 우선주, 덕성, 크라운 혜태홀딩스, 성문전자, 노르페인트 우선주 등 1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12개 종목이 상승했고 41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 순매수에 상승해 870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51포인트 상승한 872.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4흘째 상승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도 4조 6,223억 원에 그쳐 6주 새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인터넷, 오락문화, IT 부품, 종이 목재, 그리고 비금속 등이 오른 반면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금속, 그리고 섬유 의복 등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9% 오른 반면 셀트리온 제약이 2.21% 상승했습니다. 나노스가 10.47% 급등했는데요. 신라젠, HLB,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제넥신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CJENM, 펄어비스, 카카오M 등은 하락했습니다. 카페24가 7.09% 상승해 14만 9,600원을 기록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4.76% 상승해 16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장중 16만 9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주사인 메가스터디도 15.87%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587개와 563개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0.72% 올라 1,085.40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21일 지주사 전환 방침을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시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주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KB증권연구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일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예상 시가 배당 수익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지주사 전환 후 우리은행의 다음 행보는 필연적으로 증권, 부동산 신탁, 자산 운용사 등 적극적인 비은행 자회사 강화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증권사, 자산 운용사, 그리고 신탁사 등을 인수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보험사에 비해 높은 업종이므로 자기 자본이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열사 우리종금은 종금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증권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18.18% 상승한 715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전일 대비 0.95% 상승한 15,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21일 장 초반 또 강세를 띄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에 2.64% 상승한 데 이어 이거래일째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내달 말까지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1차 감리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5일 2차 감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초에 감리위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 결론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지난 1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18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시로 논란이 되는 쟁점이었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와 관련한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6월 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규모와 대표 해임 권고 등의 징계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와 같은 극단적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일 대비 0.24% 상승한 41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롯데제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일 롯데제과에 대해 올해 영업이익률은 구조조정의 초기 부담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우나 내년에는 7.5%, 2022년까지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목표 주가 25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롯데제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영업 합리화, 생산 물류 효율화, 그리고 적자 사업 SKU 축소로 정리된다며 이중 영업 합리화 등 상당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익이 남지 않는 품목의 판매를 줄이고 매출 채권과 재고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은 영업 조직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매출액 감소와 이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손익구조가 개선되며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순작용이 기대된다며 이러한 부작용은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작아지고 하반기부터 긍정적 효과가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롯데제과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제과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깨끗한 나라와 보락입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별세하면서 LG그룹의 4세 경영이 본격화하자 21일 주식시장에서 관련 테마주들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2거래일, 보락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날도 두 종목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는 4세 경영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G그룹주의 경우 종목별로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하락했고 LG하우시스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상사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LG이노텍스와 유플러스 그리고 생활건강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LG그룹의 4세 경영 요소가 주가에 미리 반영됐고 경영권 분쟁 여지도 없어 구 회장의 별세로 인한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나라와 보락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전일 대비 17.4% 상승한 8,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락은 전일 대비 6.05% 상승한 4,4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로 휴장이었고요.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42.03포인트 내리면서 22,960.3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어제는 하락장으로 마감했던 일본 증시였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27.47포인트 내리면서 1938.7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파란불 켰던 대만 증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51포인트 소폭 올라주면서 3214.3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의 약세 속에서 홀로 강세 이어갔던 중국 증시였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2.37포인트 하락한 246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0.63포인트 하락한 872.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함께 하시죠. 코스피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파란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비금속 광물 업종이 4.72%가량 하락하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멘트주가 오늘 약세입니다. 최근에 선전 흐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시멘트 현재 8.44%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상승세 반납하고 있습니다. 8%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5,4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58,6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신양회가 오늘 약세입니다.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는데요. 7.39%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05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13,1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6.93%로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경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하면서 최근 선전해왔지만 그 선전 흐름을 오늘 반납하고 있습니다. 13,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7만 4천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산업이 오늘 약세입니다. 6.34%가량 급락하면서 6%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6만 2,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도 오늘 약세입니다. 남북 경협주들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광토건이 약세입니다. 7.12%가량 하락하면서 7%대 초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성건설도 동반 약세입니다. 7.0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7%대 초반에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6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12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6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주철관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6.2%가량 하락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2,9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전자 업종은 1.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88%의 업종지수 상승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이 현재 강세입니다. 8.97%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9%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050원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2,800원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마전기 종목도 강세입니다. 7.2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6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25,0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1.8%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만 1,0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강세입니다. 3.14% 다소 높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3%대 초반에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8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9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한 오늘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약세입니다. 0.4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만 3천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보겠습니다. 0.6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 가깝게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4만 7,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 하락세가 큽니다. 역시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이 현재 2.58%가량 하락하면서 거의 3% 가깝게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수건설이 현재 약세입니다. 6.01%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1,9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인 이화공영이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6.38%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7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1,0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원개발이 오늘 약세입니다. 5.58%가량 하락하면서 5%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6,94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금속업종이 오늘 약세입니다. 2.3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2%대 중반의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진소재가 오늘 약세입니다. 14.34%가량 내리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하고 있는 현진소재입니다. 현재가는 3,43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명전기가 오늘 약세입니다. 6.57%가량 하락하면서 9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2,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세명전기가 5%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거래량에서는 큰 변동 없었던 상승세였습니다. 한편 대동금속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약세입니다. 5.9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6% 가깝게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4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69,1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CJ ENM이 오늘 약세입니다. 0.4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88,0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톡스가 오늘 약세입니다. 1.38%가량 하락하면서 2% 가깝게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2,4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67만 6,4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엠은 오늘 약세입니다. 1.08%가량 하락하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1,000원 정도 하락했고요. 91,8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41%가량 주가 하락 상승하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32,3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이 928억 원 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28억 원 그리고 707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94억 원, 외국인이 35억 원 사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95억 원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900계약, 기관이 1,759계약 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1,948계약 팔아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우리은행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지주사 전환으로 이익 체력을 키우는 성장이 답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지주사 전환 계획 발표했던 우리은행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추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주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을 통해 비은행 부분을 확장해 나가야만 이익 체력이 늘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남아서는 자회사 출자 한도도 매우 제한적이고 은행과 카드반을 통한 성장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자회사 투자 한도도 대폭 늘어나고 레버리지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조달 비용과 세금을 넘어선 이익을 시현할 수 있다면 지주사에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은행들은 M&A를 통한 대형화 및 지주사 전환을 통해 비은행을 확대한다는 성장을 제시했을 때 주식시장도 이를 환영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지난 1분기 5,897억 원 순이익 시현했습니다. 원화 대출 성장도 5% 육박하게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이익이 전년 동분기 대비 8.3% 상승하면서 이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손율도 0.19%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2분기 및 하반기에 명퇴를 제외한 특별한 비용 요인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까지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입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호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연간 순이익도 1초 6,8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두 자릿수의 이익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 더욱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18년 배당 수익률은 4% 내외로 예상되고요. 최근 3년은 4.6%였습니다. 지주사 전환 이사회가 열리고 중간 배당 랠리 시즌이 오면 점차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26,600원과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실적 호조와 배당 기대감 그리고 지주사 확정 등이 반영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세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우리은행 종목이었습니다. 네, 우리은행 종목에 대한 2018년 전망과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현재 0.32% 상승한 15,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고용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성장성 부각될 듯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고영은 올해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2,420억 원, 영업이익 550억 원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진율이 좋은 AOI 매출 성장과 더불어 신규 사업 매출이 가세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글로벌 업체들은 2D AOI 장비만을 수년간 사용해왔지만 불량 유출이 발생해 기존 2D에서 3D로 점차 고객사의 니즈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D AOI가 스마트 팩토리의 설비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AI로 딥러닝을 접목하게 되면 공정 불량을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 진단과 해결 방법까지 찾아주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AI로 딥러닝이 접목된 3D AOI 등이 고양의 판매 증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영의 실적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고영은 2016년 12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수술용 의료 로봇에 대한 제조 허가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산하의 브리검 여성병원과 뇌수술 로봇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글로벌 의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FDA의 승인도 준비 중인데요. 향후 미국 FDA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3D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와 수술용 로봇 등에서의 성장성 부각이 고영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고영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고영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 현재 전일 대비 0.71% 상승한 98,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고영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시젠 종목에 대한 리포트 내놨습니다. 늘어난 연구개발비 돌아올 신제품이라는 제목입니다. 1분기에 좋은 매출액 올렸지만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사상 최고 분기 기준 매출액을 2개 분기 연속으로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증가로 수익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품군과 고객 확대 시너지는 지속적인 성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젠의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245억 원, 영업이익은 20.4% 감소한 2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 매출액을 지난 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와 연구개발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시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하며 전사 매출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8년 외형 성장은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젠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발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시약 개발 기술 연구로 인해 연구 개발비가 증가한 시젠입니다. 이런 수준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해 시약 개발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6개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연구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신규 적응증으로 순환기 감염증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대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악화된 수익성이 원가 절감보다는 매출액 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습니다. 1분기 동안 전년 말 대비 87개의 신규 고객이 추가가 됐고요. 순환기 감염증뿐만 아니라 동물 결핵 진단 시약 등 제품군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미국 진출도 하반기 임상 개시를 통해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ODM 초도 매출이 지연되고 있지만 개발 자동화를 통한 개발 시간 단축 달성 시 적극적인 ODM 확대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로 성장성 개선까지 전망해 볼 만한 시젠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젠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젠 현재 전일 대비 1.39% 하락한 31,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젠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내놓은 카카오 종목 리포트입니다. 카카오엠 흡수 합병 관련 코멘트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엠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망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전일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엠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존속회사는 카카오이며 합병 법인의 시가총액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4조 원 수준이 됐습니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와 카카오엠이 1대 0.8로 정해졌는데요. 향후 합병 일정은 주주 확정 6월 1일, 명부 폐쇄 6월 4일부터 8일, 합병 기일 9월 1일, 그리고 신주 상장일은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합병을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과 멜론의 콘텐츠를 활용해 사용자 확대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음악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콘텐츠와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기술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시너지를 확대한다고 전했는데요. 합병 후 카카오엠의 음악 및 영상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리포트는 음악 콘텐츠 서비스의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카카오 이익의 약 70% 수준을 카카오엠이 차지하는 캐시카우가 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도 운영 주체로 나뉘어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온전한 통합 조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흡수 합병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합병 후에도 두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합병의 또 다른 목적은 영상 콘텐츠 제작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를 비롯해 애플과 유튜브, 아마존 등 대형 ICT 기업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키우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입니다. 별도 법인으로 분사시킬 음악과 영상 등의 콘텐츠 사업은 향후 대규모 투자 유치와 상장까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단기적으로 이번 합병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의 연결 실적으로 카카오 M의 수익이 반영되고 있었고요. 우리의 기존 SOTP 밸류에이션 상에도 카카오 M의 지분 가치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 이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주 발행 영향으로 약 8%의 희석 효과가 발생하면서 EPS 상승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요. 별도의 콘텐츠 제작 법인을 통해 콘텐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멜론의 개인 사용자 중심의 음악 추천과 카카오톡 플랫폼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될 경우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음원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그림이 명확해질 경우에 카카오에 대한 의미 있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졌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나 추구하던 전략 방향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현재 0.44%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 11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LG화학입니다. 신영증권은 23일 LG화학에 대해 화학 부문의 높은 스페셜티 비중으로 2분기에도 탄탄한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51% 상승한 3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의 에탄 분해 설비 증설로 에틸렌 가격이 급락했지만 폴리에틸렌 제품 가격은 유럽, 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PE 제품은 글로벌 경기 호황에 따른 양호한 수요로 안정된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증권은 LG화학이 2분기 7,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분기의 실적을 갉아먹은 부정적 환율 영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달 이후 유가가 급등해 이보다 낮은 가격에 사온 원재료 투입에 따른 레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며 목표 주가를 13만 2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18% 상승한 9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3,667억 원, 영업이익은 100.4% 성장한 661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외 드라마 수주와 제작이 본격화돼 큰 폭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드라마 화요기가 넷플릭스향 수익에 기여했고 하반기에는 미스터 선샤인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등이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은 총 47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도 잠재적 발주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정기 쿼터가 허용될 경우 수출액을 모두 이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연구원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중국에서 분기당 7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대모비스가 분할 합병안 해제 후 재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6% 상승한 24만 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일 미래에셋대우는 현대모비스가 분할 합병안 재추진 방안과 일정이 모두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장 종료 후 현대모비스는 3월에 결정했던 국내 본사 단순 모듈 사업과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하기로 한 안을 해제한 후 재추진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비율이 주주들과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재추진 방향은 현대차그룹의 순환 출자 해소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거나 분할 합병 지분 교환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해제 후 재추진 결정은 현대모비스의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NH투자증권은 롯데푸드에 대해 이익률 개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 주가를 8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롯데푸드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96% 하락한 72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롯데푸드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조 8,796억 원, 영업이익은 16.4% 커진 771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진 않아도 주요 사업 부문의 마진을 개선해 영업이익률을 4.1%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설비 투자를 확대한 편의식품 부문에 주목했습니다. 대규모 신규 설비를 갖춰 몸집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 올해 매출액이 2천억 원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파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돈육도 지난해 상승세가 잦아들면서 하향 조정되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입니다. 우선 우리종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종금 현재 23.66% 상승한 97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는 현재 전일 대비 12.02% 상승한 7,9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트 진로 홀딩스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5.59% 상승한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인데요. 금호전기는 현재 5.65% 상승한 8,9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동인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현재 전일 대비 4.57% 하락한 5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C엔지니어링입니다. 현재 4.30% 하락한 2,3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일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4.12% 하락한 2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양금속입니다. 현재 4.30% 하락한 6,6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세아시멘트 보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 현재 3.47% 하락한 1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은 현재 4.26% 하락한 8,3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스코홀딩스입니다. 키스코홀딩스 현재 4.10% 하락한 14,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츠한불입니다. 현재 3.83% 하락한 55,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CT입니다. 전일 대비 22.93% 상승한 7,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윈글로벌입니다.
현재 19.27% 상승한 1,6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양제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46% 상승한 3,7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프라이드입니다. 현재 14.61% 상승한 3,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1.31% 상승한 6,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호 PNCO 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73% 상승한 2,5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원테크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61% 상승한 2,0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현재 전일 대비 9.56% 상승한 2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IMBC입니다. IMBC 현재 2거래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8.55% 상승한 3,6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진 소재입니다. 전일 대비 21.45% 하락한 3,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원 살펴보겠습니다. 2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8.53% 하락한 19,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7.99% 하락한 8,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OM입니다. YOM 현재 전일 대비 6.30% 하락한 12,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손신텍은 5.86% 하락한 11,5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주도주의 복귀 가능성 타진입니다. 최근 유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증시의 모습과 앞으로의 업종별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증시 전반이 방향성 탐색 구간을 통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정 속에서도 선진과 신흥시장의 격차는 유의미한 수준까지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특히 IT를 포함한 성장주 영역에서 해당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미 국채금리가 3%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조절이 불가피해졌고 달러의 강세 되돌림이 진행되면서 신흥시장의 유동성 우려가 검증됨과 동시에 미국 지역의 경제 모멘텀 둔화로 이 같은 유동성 환경이 더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2월에 경험한 긴축 발작과 달리 시장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속될 것 같았던 달러 약세의 반전과 3%라는 금리 키레벨의 통과는 투자자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균형 감각을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민감도가 높은 신흥시장과 성장주라면 더욱더 높은 균형 감각이 요구될 것이라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신흥시장의 부담으로 작용 중인 금리와 달러의 동반 강세가 지속적으로 영향 끼칠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미 역외 달러 시장은 완화적으로 변모를 했고요. 신흥국 채권 가격 역시 급락한 하락이 부재한 가운데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거시경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신흥국 내의 안전지대 역할을 담당할 공산이 큽니다. 이 가운데 북미 회담 근접에 따른 기대감 점증과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결정 등 원화 강세 요인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유입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신흥국의 통화 위기와 비미국 지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역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는 요소로 기능할 전망이라고 전망해 줬습니다. 한편 매크로에 대한 자신감 부재는 주도주의 약세와 지역적인 테마의 득세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최근까지의 국내 증시 흐름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짚어줬습니다. 매크로 변수에 대한 적응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점 감안해 본다면 현 시점부터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서 확인된 IT 섹터의 확고한 이익 창출 능력은 글로벌 대형 IT 기업의 적극적인 캐펙스 확대에 힘입어서 2분기에도 지속될 확률 높다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주도주의 리더십 다시 한번 확인할 시점이라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IT 섹터의 이익 창출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놓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장시작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